이번 올해 8월 달부터 이제 분양권 전매가 전면 제한되죠. 수도권하고 광역시에서는, 대구 광역시도 포함되겠죠. 예, 이게 분양권 전매가 이제 투기를 많이 부추기고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라고 보고, 지금 집값이 대구는 모르겠는데 서울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계속 집값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게. 예? 예, 이미 된 거는 포함 안 되고 8월 이후에 분양하는 건부터, 법은 항상 소급 적용은 안 합니다. 이미 돼 있는 거는 가능하죠. 이미 돼 있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잘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걸 해보니까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전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인은 이제 다시 못 팔잖아요. 샀다면은 옛날 거 살 수는 있겠지만, 매수인 샀다가 8월 이후에 다시 팔지는 못하겠지. 8월 이후에 샀다면, 예, 새로운 매수인은 8월 이후에 샀다면 전매가 안 되니까 이제 분양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8월 달에 이제 법이 돼 봐야 하니까, 지금은 말로만 한 거니까. 일단 정부에서 그렇게 말한 거는 말해놓고 법을 시행 안 하면 공신력이 실추되니까 말한 거는 할 거예요.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지금 뭐 내년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도 선분양을 한다더라고. 선분양이라는 거는 한 2, 3년 후에 분양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리 선분양을 해놓고, 이제 거기 선분양 요건이, 선분양 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대로 만약에 무주택 세대주 이런 거면 그 요건을 유지하면 그대로 그냥 분양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할 모양이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선분양이지만 완전히 내년에 하는 거는 아예 완전히 선분양이죠. 그러면 내년에 선분양 받아도 한 5년 후에나 입주할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은 지금 분양 받으면 한 3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지금은. 예, 선분양하는 거는 이제 집값 못 올라가게 즉 시간을 주는 거죠. 집 새로 비싸게 주고 사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미 기존 주택 새 거 싸게 분양할 거니까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집값 내려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금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이런 게 있잖아요. 다주택자들 수도권에서. 그런 것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6월이 끝나고 7월 달부터 또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돼요. 정책에 의해서 집값이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지금은 종부세, 급매물 이런 것도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이제 하나 팔면 좀 세금이 줄어드니까 급매물도 있고, 그래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자, 24페이지 양가로 5번 등록 기준. 개업공개사 왼쪽에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입니다. 왼쪽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등록 기준은 이 두 가지입니다. 실무교육 받는 거하고 사무소 확보하는 거, 이 두 가지라고요. 개인,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이 두 가지만 갖추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두 가지니까 잘 안 나오고요. 오른쪽에 별표하라고 했죠.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3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고요. 단 법인의 등록 기준 중에서 특수법인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등록 기준을 적용 안 받는다고요. 특수법인이라는 것은 특별법,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예,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프린트 3번에도 메뉴에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1번 5개가 있으니까 오지선다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상법상 회사입니다. 상법상 회사의 종류를 5가지가 있는데 다 암기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5개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안 적어도 돼요. 다만 시험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건 X라고요. 주식회사가 아니라도 된다.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몇 가지 더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꼭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 상법상 회사이면 된다.
그리고 또 지금은 또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상법상 회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단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밑줄 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밑줄 치시고요. 이 숫자 5천만 원 시험에 냈습니다. 출제했습니다. 보정설정금액은 법인은 얼마입니까? 보정설정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보정설정금액은 2억 원 이상,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분은 배우자한테 너 5억 돈 준비해라 이렇게 했다더라고. 그러면 합격하고 안 그러면 합격 안 하겠다. 뭐 하려고 물어보니까 보정설정금액 2억 원, 그 다음에 자본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분사무소도 또 2개 더 맞는데요. 그러면 1억씩 각각 1억 하면 얼마입니까? 4억이죠. 이렇게 하고 5천만 하면 4억 5천. 여기에다가 사무소 임대료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까지 살려면 있어야 된다. 이렇게 5억 준비하라 했다는데 돈 없어도 됩니다. 5억. 자본금 이것도 법인 설립할 때 없어도 법무사들이 다 해줍니다. 그냥 잠깐 넣다 빼면 됩니다. 5천만 원 없어도 되고, 보정설정금액도 현금이 2억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하면 되죠. 보정보험. 그 보험료만 내면 돼요. 보험료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뭐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험료는 우리 자동차 보험도 보험료는 다 다르잖아요. 보험금은 똑같아도 보험료는 보험회사마다 다 다르죠. 보험료는 얼마인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 안 나오는 건 굳이 암기할 필요 없고 1억, 2억 이게 보험금이잖아요. 타는 돈이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그게 보험금이고,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 보험료입니다. 자, 어쨌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 금액은 얼마라고요?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2번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만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라고. 중개업 외에도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가지를 경험할 수 있죠. 주택상가 관리대행, 주택상가 분양대행,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 가능하죠.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 이런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공개사협회 실무교육을 갔더니만 거기 교육받으러 저한테 수업 들은 분이 교육받으러 왔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담배 소매업도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랬는데요 했더니만 근데 안 되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가서 해보니까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니까 저 다른 데 담배 소매업도 하는 그 부서가 있나 봐요. 거기 가보라고 하더래요. 가니까 담배 소매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대요. 뭐 편의점이나 이런 것만 가능하고 중개사무소에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지금 최근 얼마 전부터 안 된대요.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그 신규로 이제 담배 소매업을 점포를 내는 건 안 된다고 중개사무소에서. 그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타법에서 규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개사무소 중개업을 개업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에요. 공무원법에 저촉돼서 안 되죠. 공무원은 이중직업을 못 가지잖아요.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상 개인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은 없어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면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상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법은 다 지켜야 되잖아요. 공인중개사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담배 소매업을 못한다는 말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다. 근데 그 담배 관련 법에서 담배 소매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지금은 정했대요. 지금 몇 달 전부터.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서만 할 수 있고 중개사무소에서는 신규로 담배 소매 점포 여는 거는 안 된답니다. 참고로 하세요. 담배 저도 팔아봤는데 담배 팔면 별로 안 좋아요. 중개사무소에서. 저도 그 15억짜리 지금 중개하려고 상담하고 있는데 아저씨 담배 주세요 하고 자꾸 욕하고 해가지고 젊은 게 어디서 욕해 하고 막 이렇게 다가 싸우다가 손님 다 놓치고 그냥 계약도 못하고 그래서 담배 한 갑 팔아봐야 돈 몇백은 남는데 그래서 아저씨 막 이러는데 흥분하면 안 돼요. 처음에 아저씨 하니까 이거 못 견디겠더라고. 아줌마 아저씨 하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높임말인데 아주머니 이게 높임말이더라고 사실은. 손이 처남의 부인한테 아주머니 이렇게 부른다던데 맞아요? 몰라요? 그렇게 부르는데 손이 처남 부인한테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는데 잘못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불러요. 어쨌든 높임말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싸울 때 아줌마, 아저씨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이러죠. 아지매 한다고요? 대구에서는 아지매 하고. 자, 이번에 그래서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인데 시험에는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이렇게 출제됐고요. 3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고 X로 출제됐고요.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옛날에 2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3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프린터 56번에 3분의 1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놓으세요. 자, 그러면 법인의 임원이 총 최소한 이게 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원래 2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법인의 임원이 상법상 주식에서는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1인 이사도 가능한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2명이면 임원이 2명이면 대표이사를 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2명이면 이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 명 이상이어야 됩니까? 1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이다. 답은? 2명 다 공인중개사야 된다. 1명 이상만 공인중개사면 된다. 답은? 둘 다 공인중개사야 되죠. 대표자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대표자 1명 공인중개사, 나머지 1명의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이상이 사람을 모가지 자르고 허리 자르고 해서 3분의 1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3분의 1이라도 1명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임원 1명 다 공인중개사, 대표자 공인중개사에서 2명이면 둘 다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이 대표자 포함해서 7명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표자 포함이 아니고 제외구나. 대표자 기출문제입니다. 대표자 제외하고 7명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2명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서 기출문제 지문. 옵니까? X입니까? 3분의 1을 지금 계산해야 되죠. X죠. 6명의 3분의 1이 2명이잖아요. 그럼 7명이면 7명이면 뭐예요? 2.333명이죠. 2.333명. 사람을 2.3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명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계산하는 거 3분의 1, 2분의 1. 제가 지금 3분의 1, 2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수학적 기초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3분의 1, 2분의 1. 어쨌든 3분의 1이다. 대표자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포함, 제외 좀 주의하셔야 돼요. 포함인지 제외인지. 이거는 제외입니다. 제외. 그래서 혼자서는 법인 설립하려면 최소한 임원이 2명은 돼야 돼요. 혼자서는 안 돼요. 왜? 대표자 혼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국토부에 물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명은 돼야 된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이사 1인도 가능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3분의 1입니다. 56번에 프린트 3분의 1 체크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전원이라는 말이 옛날에 없었어요. 없어도 누구 제외한다는 말이 없으면 전원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자격증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됩니까? 자꾸 물으니까 이제 전원이라고 넣었어요.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3분의 1 이상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X죠?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된다고요. 자격증 없어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수교육은 자격증 없는 임원은 안 받아요. 연수교육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라도 소속공개사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없는 임원은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니라고요.
모든 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시험에 또 중개업을 담당하는 임원에 한하여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X죠. 상임 감사면 중개업은 안 하잖아요. 감사 업무만 하면. 그래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등록의 통지, 등록증 교부입니다. 그 7일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7일 두 번째 줄에 7일 여기 칠판에 다 적어놨죠.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를 합니다. 예, 등록 처분 통지를 하고요. 무조건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등록 처분 통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보정 설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밑줄 치십시오. 보정 설정 여부 확인한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 밑줄 치십시오. 이 칠판에 다 적어놨죠. 지체 없이 보정 설정 여부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입니다. 7일 이내 교부가 아니죠.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이건 디귿은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개업공개사가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줄여서 부칙개공 또는 중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옛날 자격증 없이 복덕방 하던 분들, 이분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부칙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부칙은 부수적인 규칙이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부칙 말 들어가는 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2006년도에 부칙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얼에 자격증 교부대장, 등록증 교부대장 모두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26페이지 미험에 보면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프린트 52번에 보면은 52번에 아까도 수수료 내는 거 봤죠? 등록증 재교부 신청 동그라미 4번에 있네요. 52번에 동그라미 4번. 52번에 동그라미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놓고 그 가로 안에 사무소 이전 신고도 적어놨죠. 아직 사무소 이전 신고는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수수료 내야 된다, 이게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소 이전 신고서 서식을 보면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소를 옮기면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그래서 등록증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요. 서식을 보면. 법조문에는 사무소 이전할 때 수수료 내라는 말은 없다고요. 근데 사실상은 등록증을 재교부 받으니까 제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제가 실제로 한번 사무소를 옮겨봤어요. 바로 옆에 사무소에. 옮기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원칙 재교부인데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할 때는 수수료를 안 받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만 벌써 다 출력해버렸더라고, 컴퓨터로 직원이. 그래서 저는 아니
재교부 안 받고 그냥 기재사항 변경해서 교부 받을 건데 이렇게 했더니만 여기서는 그거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바로 출력해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수료 내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소 옮기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1,몇백 원인가 내라 하더라고. 지자체 조례 가성하는 수수료. 그래서 사무소 이전할 때도 서식에 보면 사무소 이전할 때 수수료 내라고 돼 있어요. 서식에. 사무소 이전 신고서 서식에 보면 있다고요. 법조문에는 없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 밑줄 치세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입니다. 협회 통보. 누구에게 통보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하죠. 다음 달 10일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5번에 있죠. 25번. 25번에 보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있습니다. 1번에 등록증 교부는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교부 X라고 돼 있죠. 25번에 밑줄 치놓으세요. 등록증 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휴폐업, 재개 변경 신고 사항, 고용관계 종료 신고 사항, 업무정지, 등록 취소 사항 등 행정처분 사항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근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도이사가 하잖아요.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했는지 자격 정지했는지 시도이사가 알려줘야 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보할 수가 없습니다.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프린터 25번 좀 밑줄 좀 치놓으시고요. 다음 10일까지 통보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이중 등록 등의 금지입니다. 이중 등록 등 금지. 우리 프린터 53번에 있습니다. 53번의 표 밑에 보면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이 처벌한 게 뭐가 있느냐면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습니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지급, 이중지급이라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겸업이라고 출제됐습니다. 겸업하고 이중지급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겸업, 이중지급이 겸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사유고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이중직업을 가지게 되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개업공개사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중직업 가졌다고 처벌하진 않는다고요. 다른 법률에 저촉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중직업을 가져도 된다니까 어떤 분은 나는 대학생인데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사무소 맡겨놓고 이중직업 가져도 된다 했으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국토부에 문의하니까 직접 근무치 아니하고 등록해놓고 다른 일을 하면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중직업 가져도 된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도 안 하고 딴 일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개업무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해도 된다고요. 뭐 중개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대학 가서 강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가서.
예를 들면 이중직업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즉 회사, 법인의 경우에는 이중직업을 가지면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업무 외에 겸업을 하면 6가지밖에 겸업을 못합니다. 법인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게 정부 재난지원금은 대구광역시에서만 쓸 수 있더라고요. 대구시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경기도에서 받은 거는 시군구에서만 쓸 수 있었거든요. 해당 시군구에서만. 근데 정부에서 주는 건 해당 시도에서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부산에 있다가 경기도로 이사한 사람이 있고 제주도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쓰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금 보완할 것 같아요. 이사를 갔으면 그 간 지역에서도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뭐 4월 30일인가 그날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주소지 시도에서만 쓸 수 있어요. 또 백화점 같은 데 못 쓰게 하니까 백화점에는 납품하는 사람 우리도 죽겠다 이러면서 또 자꾸 건의를 많이 해서 자꾸 건의하면 보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백화점 안에 임대 매장은 백화점 안에서 따로 그 결제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화장품 같은 거는 따로 보통 결제하나요? 백화점. 이마트 같은 데 보니까 화장품은 따로 결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쓸 수 있겠죠. 학원에서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학원에서 특강 들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학원에서는 그게 재난지원금인지 그냥 카드 쓰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일반 카드 쓰는 거하고. 가맹점에서는.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거는 이중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중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양가로 8번 등록의 효력 상실과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박스에 보니까 왼쪽에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일신 전속적이니까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니까 사람이 죽으면 별도의 등록 취소 처분 없어도 등록의 효력은 상실되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 폐업 신고, 이게 등록의 효력 소멸입니다. 자,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을 보면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이 있는데 무등록 중개업은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 시험에 태생적 무등록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해석을 한 거고요.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인데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태생적 무등록입니다. 아예 자격증 취득하지도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 나무 자격증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입니까? 아닙니까? 나무 자격증 등록증 빌려가지고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이다 아니다. 누구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걸려있기는 걸려있잖아요. 자격증 등록증.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이다 아니다? 예, 무등록 중개업자죠. 이것도 강의하는 강사들마다 아니라고 또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제가 인터넷 강의 들어보니까 빌려서 한 사람은 어쨌든 빌렸기 때문에 빌린 사람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등록에 빌려서 해도 빌리기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빌려서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빌려준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죠. 왜?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은. 근데 빌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등록증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에 해당된다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에 뭐가 있느냐면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이게 후발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 모두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했으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217페이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됐다고 곧바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도 파산 선고받고 개업공개사가 계속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다만 파산 선고를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등록이 있기 전까지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인 개업공개사가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라고요. 아직 등록 취소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됐다고 해서 곧바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되어야 비로소 무등록 중개업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 결격 사유라는 말은 개업 공개사 등이 될 수 없는 사유, 되는데 결격이 있는 사유죠. 그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속의 결격 사유, 상속의 결격 사유, 살해한 자는 상속의 결격 사유죠. 상속받으려고 살인을 했으면 그 자식이라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속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나 불효자식이라고 상속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구하라 씨의 어머니처럼 어릴 때 그냥 나놓고 가버려도 상속받을 수 있어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는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상속받습니다. 결격 사유 아닙니다. 그 결격이라는 것은 그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속하지 않는 사람 골라보세요. 1번 공인중개사, 2번 개업공인중개사, 3번 소속공인중개사, 4번 중개보조원, 5번 법인의 임원.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자는 1번 공인중개사, 5번 법인의 임원. 1번이죠. 1번.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지난주 용어정의에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고요.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고요. 개업공개사 등이 누군지 봐야 되고요. 우리 프린터 31번 맨 밑에 보면 개공 등이라고 해서 까만 별표 3개 맨 밑에 31번 31번 프린터 맨 밑에 3개 까만 별표가 동그라미 1번 개공 등이라고 돼 있죠. 개공 등에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했죠.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5개가 있어요. 개공 등의 결격 사유, 개공 등의 이중 소속 금지, 개공 등의 비밀 준수 의무, 개공 등의 금지 행위하면 안 된다. 개공 등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된다. 이 5가지가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거라. 개공 등이 개업공개사 등이죠. 31번 프린터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공 등에 해당되는 건지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해당되는지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법인의 임원으로 갈 수도 없는 거죠. 개공 등의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27페이지 개공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러나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결격사유 효과. 이 개공 등의 결격사유 등입니다. 등의 결격사유 효과입니다. 효과.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등록 전이면 등록전이다 이 말은 뭡니까? 개업하기 전이다 이 말이죠.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개사니까 등록 전이라고 하면 개업하기 전이면 등록 불가, 개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등록 반려 처분 통지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7일 이내에 등록 못합니다. 근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절취, 절대적 등록 취소 이 말입니다. 절취, 절등치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 줄여서 절취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 다음에 고용 전,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고용 전,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고용 전이라면 고용 불가입니다. 만약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고용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제보를 확인한 후 수리를 거부합니다. 만약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원을 고용하면 꼭 고용 신고를 해야 돼요. 교도소 갔다 왔는지 고용 신고 안 하면 알 길이 없죠. 갔다 왔다는 말 안 하면 무섭잖아요. 지금 갔다 와가지고 금방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고용신고가 수리 안 되면 이게 고용신고 안 돼서 근무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 고용 불가입니다. 근데 이미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해고 사유인데 해고라는 말을 하지 않고 지금은 고용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고용인을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법인의 임원, 만약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하지 않았을 때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냥 절취, 줄여서 절취,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우리 프린트 38번에 38번 한번 찾아보세요. 38번.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밑줄 치세요. 형광펜으로 밑줄 좀 치세요. 색칠을 조금씩 해놔야 보기 좋아요.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분이 또 실무교육하니까 그런 걸 묻던데 고용신고, 이거 해고 신고를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사장이 합니까? 이렇게 묻던데 누가 해요? 다 사장이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직원이 하는 거 없어요. 즉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만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모든 서류는 개업공개사 혼자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소속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도 없다고요.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신고서에 전부 다 누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전부 모두 개업공개사가 한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만두는데 해고 신고 안 해주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해주면
다른 데가 취직도 안 되잖아요. 이중 소속이니까. 그 말도 맞죠? 다른 데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못 하잖아요. 소속 관계사는 개업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만두는데 전임 사장이 해고를 다른 데가 취직 못하게 이게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데 어떻게 하면 돼요? 괴롭히려고 안 해주면 그 바로 민원 넣는데 등록관청에 지금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했습니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 넣으면 된다고요. 등록관청에. 그럼 사장이 업무정지 받겠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 안에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등록 신청하러 가서 그렇게 하면 돼요. 등록 지금 전임 사장이 지금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안 해줘서 한다 신청한다 하면은 아마 조치를 취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격 사유 효과입니다. 이게 27페이지에 있고요. 27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가 구체적으로 개업관계사 등이 될 수 없는 사유인데 구체적 사유를 중간에 하다가 시기가 좀 애매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한능력자, 즉 결격사유 구체적인 12가지가 있거든요. 12가지는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